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찍고, 네, 계속 찍으려고 했는데, 사정상 일이 생겨가지고, 또 저녁에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오늘 하루 또 잘 지내셨죠? 계속 황사 때문에, 되게 뭐, 이렇게, 아침에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목도 칼칼하고, 얼굴에 막 뭐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든데,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물티슈를 가지고 다니고, 예, 발음이 좀 이상하죠. 물티슈를 가지고 다니면서 얼굴을, 예, 중간중간에 한 번씩 씻지 못할 때는 닦고 있는데, 네. 하여튼 뭐, 여러분도, 네, 요즘에 최악의 황사라고 하니까, 내일까지 황사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도, 네, 황사 조심하시고, 미세먼지도 조심하시고, 아주 그냥 삼중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황사, 미세먼지, 코로나. 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이제, 좀, 네,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여러분이 되게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좀 어리시잖아요. 나이가 되게 젊으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20대 초반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민감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젊으셨을 때 좀 이렇게 조심하게, 더 조심히,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꼰대가처럼 얘기해서 죄송해요. 네. 아침에 이어서 자 법의 연원인 거죠. 법의 연원 그리고 아침에 헌법을 봤죠. 1차 시대 헌법.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자로 되어 있는 법이 이제 성문법인데 그 성문법 중에서도 이제 법의 연원이 되는 성문법은 법률인 거죠. 법률. 네, 법률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입법 기관이 어디죠? 국회잖아요. 국회. 국회에서 제정했거나 국회가 관여해서 승인한 그 법만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자,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걸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법령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법률 이렇게 부르는 거는 국회가 제정했거나 국회가 관여한 자, 그 법만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이렇게 부릅니다. 법률이 뭐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자,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헌법은 국민의 어떤 이제 생활 양식을 헌법 제1조부터 130조까지 규율을 해놓고 있는데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이고 최고 법규성을 갖는 법이라서 대강을 규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대강을 규정을 해놓고 더 자세한 거는 어디에 위임을 하고 있냐면 자,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강만을 이렇게 정할 거니까 우리는 국가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들만 정해놓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은 어디에서 정한다? 네, 법률에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놓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헌법이 대빵이에요. 헌법이 큰형이에요. 법률은 이제 어, 작은 형이죠. 네. 그래서 큰 형이 작은 형한테, 야, 내가 이만큼 할 거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거 이거 해. 딱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헌법에서, 자, 법률에다가 뭐예요? 구체화된 그런 내용들은 법률에다 정하라.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나는 이것만 할 테니까 법률 네가 나머지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네가 해.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을 또 다른 의미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 헌법을 구체화한 법률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헌법보다는 법률이 조금 더 뭐죠? 구체적인 거죠. 네. 그리고 법률보다는 더 구체적인 게 명령이나 규칙인 거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구체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법률은 자,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자, 법률에도 헌법과 같이 이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형식적 의미 헌법과 마찬가지로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도 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법만을 말하는 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즉, 형식적 의미의 헌법도 헌법전이라고 명명한 그 책, 네, 그 책만을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 그렇죠? 헌법전하고 동의어죠.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법, 법률이 있죠. 문자로 되어 있죠. 우리는 그 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는, 네, 뭐죠? 뭐라 그래요? 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법. 네, 이 법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죠. 법전이죠. 예, 법전하고 동의어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왜냐면 문자로 딱 되어 있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든 성문법이 바로 뭐냐?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법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법전과 동의어입니다. 네, 문자로 되어 있는 책에 따로 있죠. 법전이라고. 아,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당연히 국회에서 제정한 법인 거죠. 우리가 법률이라고 할 때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법률이라고 할 때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합니다. 즉,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당연히 뭐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국회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진 성문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이 제일 대빵이잖아요. 그래서 헌법이 대강을 딱 정해놓고 있는데 헌법이 자기는 대강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건 법률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법률이 자기가 다 알아서 해. 자의적으로.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럼 헌법에 어긋나게 되겠죠. 그래서 헌법이 뭐라 그러냐면 법률한테 야, 너는 내가 대강을 정하고 있는데 내가 대강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네가 구체화시켜라. 하지만 네가 구체화시키는 건 내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야. 이해 가세요, 여러분? 헌법에서 법률에게 구체화된,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네가 정하라라고 위임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위임을 하냐면 범위를 딱 정해서 위임을 해줘요. 안 그러면 법률이 헌법을 먹어버릴 수도 있겠죠. 법률이 야, 내가 대빵이지 막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헌법이 야, 네가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야. 여기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네가 알아서 정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누가 정해요? 국회에서. 그렇죠. 국회.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헌법이 수여한 범위 내, 헌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국회가 그 범위 내에서 법률을 정하는 거죠. 결국은 헌법을 어떻게 했어요? 구체화시킨 거죠. 헌법을 구체화시킨 게 바로 법률인 거고, 그 다음에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제정한 이 성문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즉 뭐죠? 우리나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진 성문법 이런 똑같죠, 여러분. 결국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나 형식적 의미의 법률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네, 눈에 보이는 문자로 되어 있는 법률, 법전 또는 헌법이라고 하는 명명된 그런 책 또는 문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실질적 의미의 법률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처럼 내용에 착안한 거죠. 네, 여러분 1차 시대 배웠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존재 형식, 뭐 그게 법률이든 뭐 그게 법률이 아니든 또는 명령이든 규칙이든 헌법이 아니든 맞든 그게 존재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1차 시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중요한 것은 존재 형식이 아니고 내용이라 그랬죠. 네, 과연 뭐예요? 그 규정 내용을 봤을 때 이게 헌법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거냐? 즉 뭐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원리, 자, 이 사항 또는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 이 두 가지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으면 그거는 헌법이라고 명명하지 않아도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실질적 의미의 법률도 규정 내용에 착안하는 겁니다. 중점이 규정 내용에 착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규정 내용이 법이다. 네, 법률, 그렇죠. 헌법을 구체화시킨 거다. 그러면 법률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내용이 실질적 의미의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 의미의 헌법처럼 그 내용이 헌법을 구체화시킨 내용이다. 그러면 그건 뭐다?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넓게 해석하면 뭐 성문법이든 불문법을 다 포함한 법 일반을 말하는 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법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이게 뭐 문자로 되어 있든 문자로 되어 있지 않든 봤더니 그 의미 내용이 헌법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게 성문법이든 문자로 되어 있든 문자로 되어 있지 않든 당연히 뭐예요? 뭐가 돼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된다. 자, 이 법률도 당연히 법의 연원이 되겠죠, 여러분. 법의 원천이 되겠죠, 여러분. 즉 법의 원천 중에서도 문자로 존재하니까 성문법, 성문법의 일종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쭉 다시 보면 그 밑을 보면 자, 재정권자 있네요. 그럼 법률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냐? 누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헌법 제 40조에 보면은 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헌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 이 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딱 이렇게 얘기죠. 즉 뭐예요?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가 제정한 법 또는 국회가 관여한 법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법률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법률 딱 법률이라고 하면 아 이거는 국회가 제정했거나 국회가 관여를 했구나 이걸 딱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이 법률의 제정권자는 우리나라 헌법 제40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 이 법률은 누가 제정하냐면 국회가 제정하도록 해 하고 헌법 제40조에 딱 그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국가기관을 딱 정해놨어요. 누구라고? 국회라고 딱 헌법 40조에 못 박아놓은 거죠, 여러분. 자, 국회는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임. 그렇죠, 여러분.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했지 국회 이외의 다른 기관에 입법권이 속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즉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은 야 국회뿐이야 라고 헌법 40조에서 딱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라는 것은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회 이외에는 입법권을 갖는 기관이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 그렇죠. 헌법 40조에서 딱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입법 절차의 전 과정이 국회에서 개시되고 완료돼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헌법 제40조가 법률의 제정, 즉 입법권을 누구한테 주고 있냐면 헌법에서 국회에 주고 있죠. 네, 헌법에서. 자, 헌법에서 법률이 이제 그 두 번째 형이잖아요. 헌법이 큰형이고 그래서 큰형이 이 법률을 누구에게 만들게 할까 하다가 국회라는 그 국가기관 있죠. 네, 국가기관에다가 딱 던져줘요. 헌법에 명시를 했어요. 40조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입법기관은 국회예요. 국회. 원칙적으로 국회 이외에 입법권을 갖는 기관은 없어요. 네. 물론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행정입법 해가지고 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뭐예요? 국회가 제정한 그 법만이 법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어떤 뭐 자치법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법률이 되지 못하는 거죠. 총리령이라든지 또는 뭐 각부 장관의 부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률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명령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는 규칙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조례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큰 의미에서 법령에는 다 들어가지만 법률은 아닌 거죠.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법률인 거죠, 여러분. 지금 위에서 말한 거 그렇죠? 위에서 지금.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회의회의 입법권을 갖는 기관이 없다는 것을 하고 자, 입법 절차의 전 과정, 그렇죠? 입법 과정 전 과정이 뭐죠? 네, 뭐 누군가가 입법을 발의해야겠죠. 네, 이러한 입법을 하자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공포하기까지 전 과정이 국회에서 개시되고 자 완료가 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의미 그런 거예요. 법이 발의가 되고 법이 땅땅땅 두드려서 통과가 될 때까지 전 과정이 국회 내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이제 법률안 제출권. 우리나라에서 이런 즉 법률 아닌 거죠. 아직 법률이기 전이니까 법률안을 제출하고 이 법률안을 심사해가지고 통과를 하게 되면 뭐예요? 법률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문제를 낼 건데, 자, 중간고사는 과제로 낼 거예요, 지금. 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입법 절차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입법 절차. 우리나라의 입법 절차, 즉, 법률안을 즉, 법률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공포하기까지, 대통령 공포하는 거기까지 그 절차를 A4 용지 3페이지 이내로 자세하게 적어서 이 클래스 제가 중간고사 과제방을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는 11포인트고요. 네, 줄 간격은 180. 글씨체는 저는 함초롬 바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글씨체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함초롬 바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 11포인트에 줄간격 180 네, 맞춰가지고 여백은 기본 여백이에요. 예, 여백은 기본 여백이고 용지 사이즈는 A4 네, A4 사이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자가는 어떠냐? 너무 구체적인 걸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저는 그 대각만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 글씨 포인트는 11이었으면 좋겠다. 줄 간격은 180이었으면 좋겠다. A4 용지에 기본 여백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정해줄 수 있는 이런 거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중간고사는 제가 E클래스 중간고사 과제방을 열어놓을 테니까 거기다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한은 중간고사 그 기간, 끝나는 기간, 중간고사가 언제죠? 4월 셋째 주인가요? 하여튼 중간고사 그 기간의 마지막 금요일이죠. 금요일 자정까지.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 말고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까지, 네, 여러분,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 중간고사는 코로나가 아직도 이제 4,500명대라서 일단 과제로 하고요. 네, 과제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주시고, 기말고사는 또 코로나 상황 봐서 대면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대면 시험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중간고사는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거를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 내시면 제가 이쁘게 채점을 해가지고 성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이러한 법률안 제출을 누군가가 해야겠죠. 누군가가 법률안을 제출을 해야 그 법률을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 법률안 제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 이것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져 있죠, 여러분. 법률안 제출권은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국회의원이. 그렇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혼자서 발의는 할 수 없고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즉,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연서로서 법률안 발의가 가능한 거죠. 어떤 법률안을 발의를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10사람한테 서명을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발의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밑에는 9명 이상의 찬성하는 국회의원 서명이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국회의원 10인 이상, 의원이 발의할 때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부 제출은 법률안, 정부도 법률안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나라에서. 그쵸? 자, 정부 제출 법률안, 헌법에 있죠, 여러분. 정부의 제출 법률안, 정부의 권한이 있다고 명시해놨죠. 자, 주로 정부는 그렇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부의 수반이 누구예요? 행정부의 수반이. 행정부의 대장은 당연히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헌법에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부의 대장이 누구냐면 행정부의 대장이 대통령이니까 사실상은 대통령이 내는 거랑 다름없죠, 여러분. 네.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 뭘 하고 있는지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법의 연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의 연원 중에 성문법, 즉 문자로 되어 있는 법 중에 법률을 하고 있고 이 법률을 방금 얘기를 하면서 이 법률의 재정권자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법률이 이제 공포가 되면 법률이 되는 건데 효력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법률안 제출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 자, 여기까지 저희가 봤고 자, 마지막으로 이 법률에서 효력을 볼게요. 효력. 자, 법률의 효력. 자, 법률의 효력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 법률은 국민의 대의기관이겠죠. 대의기관 국회에서 제정한 법 형식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법률은 국회가 승인했거나 국회가 관여한, 그렇죠. 국회가 제정했거나 국회가 관여한, 관여해서 승인한 그 법만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인 거죠. 자, 당연히 그러면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거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의회에서 반영하니까, 그렇죠. 대의기관인 거죠. 자, 법률은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 형식인 거죠. 결국 그렇죠. 형식인데 당연히 법률은 헌법보다는 하위에 있겠죠. 그렇죠. 헌법이 가장 큰 형이니까.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이고 당연히 국가의 기본법은 자연스럽게 갖는 그 특성이 최고 법규성인 거죠.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자, 국가의 기본법이 딱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뭘 부여받아요, 여러분? 최고 기본성.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당연히 뭐죠? 헌법보다는 하위의 지위에 가지겠죠. 법률이니까 여러분. 그쵸? 헌법이 가장 최고 법규성을 가지고 그 밑에 바로 누가 있냐면 법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률의 효력도 당연히 뭐예요? 헌법보다는 밑에 있겠죠. 하위에 있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명령, 규칙, 자치, 법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월한 주의를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둘째형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자치법규 이런 순으로 쭉 나갑니다. 결국은 이 법률의 효력은 헌법의 효력보다는 하위에 있고 명령이나 규칙 등의 법령보다는 우월한 지위에 있죠.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특이하게 자 법률과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약. 네, 여러분 조약 보면 국제 뭐예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맺는 그 약속을 우리는 조약이라고 하죠, 여러분. 자, 이 법률과 조약의 관계,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조약에 대해서 법률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 헌법, 가장 우리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체결되고, 그다음에 공포가 됐어요. 국민들에게 공포된 조약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자,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이 국제법규는, 자, 헌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은 법률의 형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조약은 법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무엇과 같이 봐주냐면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효력으로 봐줄게 라고 우리나라 기본을 정하고 있는 헌법이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약은 너는 참 특이한 앤데 너하고 쌍벽을 이루는, 이게 너랑 같은, 급은 법률이야, 이런 거예요. 단지 이 법률인데, 형식이 법률이 아니고, 이 효력만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헌법에서 딱 정해졌어요, 순서를.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서 조약 너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비록 형식은 법률이 아닐지라도 효력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다라고 딱 순서를 정해줬어요. 그래야 싸움 안 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딱 이제 우열을 정해준 거죠. 서열을 딱 정해준 거죠. 네, 법률이 딱 서열을. 네. 어디에서? 네, 헌법에서. 네. 자,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볼까요? 규칙까지만 하고 잠시 쉬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로 명령인 거죠, 명령. 자, 넓은 의미의 입법기관 이외에 국가기관에 의한 입법의 형식을 말하고, 자, 협의로는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 형식을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넓은 의미로 입법기관 이외에 국가기관에 의한 입법의 형식이다. 자, 뭐라고 했냐면, 자, 국회에서 제정한 법 또는 국회가 관여해서 승인한 그 법만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법률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법령의 모든 입법권을 다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다 합쳐서 우리는 법령이라고 부르고 있고, 자, 국회가 제정했거나 국회가 관여해서 승인한 그 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었냐면 법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헌법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법률을 포함해서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들을 다 제정할 수 있는 입법 독점권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국회가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법률뿐이 없죠. 법률. 나머지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들은 국회가 아니고요. 국회가 아니고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총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행정각부, 장관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입법기관, 즉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법,
입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명령 이렇게 부르는데, 자, 협의론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 형식, 즉 뭐죠? 행정기관. 우리가 흔히 명령이라 하면 딱 세 가지가 있죠. 대통령이 하는 명령, 즉 대통령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하는 명령, 총리령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행정각부 장관이 내리는 명령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네. 즉 뭐예요? 입법기관에서 바라는 법은 아닌 거죠. 어디서 해요? 행정부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즉 행정기관, 국가기관, 그렇죠.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 형식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명령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되게 좁은 의미에서의 명령의 의미고, 자, 더 넓은 의미로 나가보면 뭐냐면 꼭 행정부에 있는 그런 대통령, 총리, 장관들뿐만 아니고 국회 이외, 입법기관인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 의한 입법의 형식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명령, 그런데 이건 광의로 보는 거죠. 광의.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명령은 국가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과 같으나, 그렇죠. 명령은 당연히 국가법이죠. 그렇죠. 국가법으로서 효력을 가지죠.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얘도 성문인 거죠, 여러분. 명령도 뭘로 나가요? 문서로 나가는 거니까. 네. 명령도 문서로 나가니까 이것도 성문법에 속하는 거고, 당연히 대통령, 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관들이 바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국가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거죠. 국가법으로서. 네. 효력을 가진다는 점. 자, 국가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는 당연히 법률과 같죠. 네. 법률도 당연히 국가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니까. 그렇죠. 하지만 명령은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형인 거죠. 세 번째요. 자, 법률의 하위법인 거죠. 네. 법률의 하위법으로서 지위를 가지므로, 자, 명령위에 법률을 개폐하지 못함 이런 거죠. 자, 순서가 이런 거죠. 헌법, 법률, 명령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명령도 똑같이 법률과 같이 국가법으로서의 어떤 효력을 가지긴 하지만, 자, 법률보다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세 번째, 법률보다 밑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이 법률, 국회가 제정한 법만이 우리가 법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법률을 뭐예요?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셋째 형이 둘째 형을 제끼는 거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순서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여러분? 법률이 명령을 제낄 수는 있어. 그렇죠. 헌법이 법률을 제낄 수는 있겠죠. 위헌법률 심판,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위헌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하고 부합하지 않네? 충돌되네? 그럼 당연히 헌법에서 뭐라 그래, 법률? 야, 너 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법률이 명령을 야, 너 폐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명령이 밑에서 법률을 야, 너 폐지. 이렇게 못해요. 너 개정.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즉, 명령에 의해서 법률을 개폐하지 못함. 이렇게 부릅니다.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못한다. 왜냐면 명령은 세 번째 순위이기 때문에. 헌법, 법률, 명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예. 순서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셋째 형이 둘째 형을 제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 방금처럼, 네, 명령은 재정 주체의 기준에 따라서 대통령령, 총리령, 네, 뭐, 부령 이렇게 나누고,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서, 자, 집행명령, 위임명령, 긴급명령 이렇게 나누는데, 자, 집행명령은 말 그대로 뭐예요? 뭔가를 집행하는 거죠. 대통령이 뭔가를 딱 하면 집행을 하는 거죠. 집행명령 내리면 뭔가가 행정행위가 딱 되는 거, 집행이 되는 걸 집행명령 이렇게 얘기하고요. 위임명령은 뭐예요?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거예요. 이 둘째형 법률에서 야, 이 나머지 사항 법률에서는 이만큼 정했는데 더 구체적인 사항은 야, 니네 명령에서 딱 정해라. 더 밑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래서 법률에서 니네 명령이 정할 사항은 이 범위 내에서 니네 명령에서 정해. 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위임명령인 거죠. 자, 이 범위 내에서 명령으로서 뭔가를 정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위임명령이고요. 자, 긴급명령은 여러분 뭐 헌법에 보시면 뭐 긴급명령 이런 게 있고 긴급재정 경제처분명령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긴급명령이 또 있어요. 명령 중에는. 자, 형식은 명령인데 형식은 이 긴급명령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형식은 명령인데 효력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요. 이 긴급명령은. 얘가 특이해요. 얘는 세 번째거든요. 형식은 세 번째인데 파워는 법률과 같은 파워예요. 똑같아요. 법률과 같은. 네. 그래서 이 긴급명령은
둘이 짬뽕이 되어 있는 거죠. 형식은 명령인데 효력은 법률 같은 효력이에요. 이 긴급 명령에 2단아죠, 2단아. 그렇죠, 여러분. 외계인이죠, 외계인. 네, 섞여 있어요. 네. 모습은 명령인데 효력은 법률이에요. 네. 자, 이것만 여러분 잘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법률과 동등한 형식적 효력을 가진다. 뭐가요? 긴급 명령. 자, 네 번째로 성문법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국회 또는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 가운데 규칙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자, 규칙은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 관계되는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점에서 하나의 법규에 속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네. 명령 규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통 규칙은 자, 그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어떤 뭐 행정기관의 어떤 규칙, 뭐 국가기관의 어떤 뭐 부서의 어떤 규칙. 자, 이 규칙은 그 국가기관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뿐만 아니고 자, 이런 사무와 관계되는 국민, 이런 사무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국민들 있죠. 네, 관계되는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어떤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어떤 사무를 할 때 어떤 규칙인데 그 사무가 당연히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관계가 되죠. 그럼 당연히 그 국민한테는 이 규칙이 뭐가 돼요? 하나의 법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네, 법규가 되죠. 네, 그걸 바로 이제 규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규칙은 명령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이해하시나요? 이 규칙도 당연히 명령 규칙 같은 동등한 효력을 가져요. 형식은 규칙이에요. 명령이 아니고 형식은 규칙인데 뭔가 동등한 효력을 가져요? 명령과 효력 면에서는 동등해요. 동등. 명령이나 규칙이나. 네, 동등한데 당연히 명령 규칙 동등하기 때문에 어디 밑에 있어요? 법률보다 하위에 있게 되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법률의 하위에 있게 되나. 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므로 다른 행정명령보다 하위에 있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 규칙은 자, 명령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요. 네. 형식은 규칙이지만, 네. 그래서 당연히 명령과 마찬가지로 법률보다 밑에 있게 되죠. 밑에 있게 되는데, 뭐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 법령이라는 게 뭐죠?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법령인 거죠. 법령이라고 부르죠. 이 규칙은 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요. 이해하시나요? 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자, 다른 행정명령보다 하위에 있겠죠. 다른 행정명령보다는. 네. 명령은 확실하게 법률 밑에 있는 거지만, 자, 이 규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법령 내, 그러니까 뭐,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여기에서 다 이 속에서 다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법률 밑에서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밑에서 정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정명령, 다른 이런 행정명령보다는 뭐죠? 하위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딱 명령과 조례 그 사이에서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규칙이라는 것은 법령 내에서 우리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리 이 법령 우리가 이 통틀어서 법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령 내에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네, 다른 행정 명령들보다는 하위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바로 성문법의 종류였고 이 성문법은 당연히 법의 연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법의 어떤 근원을 밝히는 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권리와 자유가 뭐예요? 확대되는, 네. 확대되는 실익을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법을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가 뭐죠? 법의 연원인, 법의 재료로, 법의 어떤 근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법의 연원, 즉 법의 근원, 법의 원천을 찾아 탐구함으로써 결국에는 뭐가 더 이득이 되냐면 그런 법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 바로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더욱더 강하게 보장시켜주고 확대해서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 법의 연원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이롭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현재까지 법의 연원 중에 문자로 되어 있는 법의 연원이 뭔가 해서 문자로 되어 있는 즉 성문법, 즉 성문법에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해서 뭐 헌법, 법률, 명령, 규칙까지 받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이 불문법이라고 부르는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이 불문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그러면 불문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